자, 이 청문회에서 이제 어떻게 조국 후보자가 대응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증인 채택 문제부터 벌써 이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관련 의혹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참석한 전례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거진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추출해 보니까 80명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증인을 신청한다는 거는 또다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청문회를 거부하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족 신상 펼기하겠다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가족 신경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가족입니다. 압수수색했다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유죄의 어떤 소명이 있다든지 이것이 확인이 됐다든지 이런 걸 단정해서 한다는 것은 뭐 검사 출신이신 또 우리 김도욱 간사 입장도 많이 안 맞으시고 소명학원비리 사모펀드 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깊이 관여되었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 보는 네, 어렵사리 청문 일정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증인 채택, 가장 중요한 증인 채택을 놓고선 또 여야가 심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부르는 게 이게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그 가족까지도 전 방송이 생중계하는 텔레비전 앞에 세우는 것이 과연 인권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세워야 한다. 그렇지는 않다. 또 이렇게 막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동안 여러 이제 의혹들이 쏟아져나왔죠. 이제 이것은 지금 검찰 특수부가 움직여서 사실 규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라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 여러 의혹들 제기된 것도 문제질하고 정말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 이 과정, 이게 대한 의지와 그 철학 이런 것에 집중이 원래 당초의 취지이죠. 근데 지금 의혹은 의혹대로 어차피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증인을 놓고선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여러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저는 한국당으로서도 야당으로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칠 경우는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예를 들면 총장의 수사 과정도 한편에서 보면은 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정치적으로 풀면서 서로 다 원활하게 어쨌든 청문 일정까지는 진행시키는 게 그리고 조국 수석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자질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내가 보기에 야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내가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극복하면서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은 계속 엇갈립니다. 어제도 뭐 저희들이 이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뭐 내일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다루겠습니다. 증인 문제는요. 오늘 확정이 돼야 됩니다. 5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결정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게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새로 제기된 의혹들 몇 가지가 있는데 부산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주치의 뽑더니 조국 입김 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이제 기념사진을 좀 찍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건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을 계속 10여 년간 잘 의료적인 치료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부산대 의료원 출신 교수가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국 수석이 그러면 힘을, 영향을, 입김을 쓴 건가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혹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핵심적인 건 아닌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보면 수사하는 중에 이게 지금 압수수색 중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 진행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 어찌 보면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원래 밀행성으로 하는 건데 이런 위험성이 저는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거 아닌가.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 어제 바로 압수수색한 게 오늘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검찰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사 보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 이런 식의 보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이 주치의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의전을 해서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줬고 뭐 이런 식의 연계고리를 아마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의전원에서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노한중 부산 의전원 병원대 부산병원 의료원장의 과거 얘기가 좀 다시 언론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조금 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조국 아들을 이어 서울시 청소년위원회에 탈락하고도 10여일 만에 극소수 추가 면접을 합격했다는 얘기인데 고교 시절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공개 모집에서 1차 서류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뒤에 진행된 2차 추가 모집에서 극소수 인원이 지원한 가운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조지 워싱턴대로 진학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는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변원봉 변호사님, 이건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아들까지 번진 건가요? 그죠. 뭐 이제 인터넷 댓글에서는 이제는 아들이 시작될 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뭐 정당한 기회 제공이었지 어떤 특혜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실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좀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예. 정부와 권력에 있는 이 소수의 특권층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예. 그것은 그런 의혹을 둘째치고 해당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자체가 너무 많다. 예. 물론 그게 아무리 정당화하더라도 그런 기회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기회 자체가 제한돼 있고 그런 제한된 기회를 소수의 특권층이 갖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혹은 전 며느리 집에 장기 무상 거주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다라고 한글보가 했는데 조국 어머니가 지금 웅동학원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죠. 조국 후보자 역시 민정수석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인데 이 빌라를 며느리에게 사준 뒤 4년 8개월간 그 집에 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혹은 이 정도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서울대에서요. 이 총학생회가 2차 촛불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동안 이 서울대생들이 특권으로 누려왔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촛불을 들지 않은 우리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국을 살리자라는 조국 힘내세요라는 얘기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1, 2위를 다퉜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네. 우리 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도 어제 그 대자보를 봤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고대, 서울대 그러면 그런 기본적으로 뭐 스카이로 치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당하게 갔고 조국 후보의 딸은 뭐 예.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어쨌든 좀 분노하는 거 아닌가 보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EP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는 굉장히 수시가 굉장히 많을 때였고 예. 기본적으로 수시라는 게 성적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걸 중시 여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예. 당시에 사실 2006년, 7년, 8년 굉장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봐야지 한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저는 대자보에서 지적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예.